요번에 뭐 없으니까 하자. 오늘은 고분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화수소의 얘기를 하면서 이 탄화수소는 명명, 이름을 매기는 게 이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요 고분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 안에 보면은 이제 성질들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페이지 226쪽 대표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탄소화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일련의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탄소화물들이 탄소 간에 단일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Cl2가 들어온다라고 하자고요. 포화탄화수소에 대해서는 이 결합을 끊어내고 염소가 다시 달라붙는, 그래서 염화 메테인과 그리고 HCl 염화 수소가 만드신 이런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소 너 나와 염소대가 들어갈게 하는 반응을 우리는 치환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포화탄화수소는 이런 치환 반응이 그나마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가만히 놔두고 나왔을 때 되는 게 아니고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를 통해서 이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 다시 말해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 그런 에너지를 주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느린 치환 반응을 쓰죠. 반면 탄소 간의 이중 또는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다면, 즉 불포화탄소라면은 하겠습니다. 이번엔 브로민을 한번 해볼까요? 브로민은 색깔이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젓갈색을 띠고 있는 브로민이 들어오면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풀어지면서 브로민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첨가 반응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포화탄소는 이중 결합이 풀어지다 보니까 쉽게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첨가 반응이 되겠고, 이 브로민 젓갈색이 탈색되는 브로민 탈색 반응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에스테로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RCOOH 카복시산과 알코올 사이에서 간단한 분자, 물 분자들이 빠지죠. 그래서 요렇게 빠지겠네요. 그렇게 해서 에스테로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터 반응, 에스테로화 반응, 에스터 물질들은 이런 간단하게 물이 빠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축합 반응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물이 빠지다 보니까 탈수 축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탈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 분자를 뺄 강력한 탈수제가 필요하네요. 진한 황산 같은 강력한 탈수제를 동반했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이 역반응도 가능하죠. 역반응은 에스터 물질의 가수 분해 반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으로 227페이지 우리 화물의 탄소화물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때 할 것은 고분자라는 놈이에요. 고분자는 그냥 분자를 많이 이상으로 아무거나 꾸역꾸역 모아서 고분자 된 건 아니고요. 단위체라는 놈들이, 단위체 영어로 모노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단위체들이 반복해서 모여서 고분자 폴리머를 만듭니다. 고분자를 폴리머라는 이름을 쓴대요. 이 폴리라는 뜻은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즉 단위체들이 계속 똑같은 단위체들이 반복하면서 큰 덩어리 분자를 만들 때 우리 이것을 고분자라는 이름을 쓰겠고, 이러한 단위체들이 고분자가 만드는 것을 중합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중합 반응. 이해됐습니까? 이 중합 반응이 첫 번째 첨가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지 또는 축합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지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첨가 중합을 하는 것은 이런 첨가 반응, 이중결 풀어지는 첨가 반응이 메인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축합 중합이라는 것은 이런 간단한 물 분자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단지들이 달라붙는 것을 있는 축합 중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걸로 천연 고분자와 그리고 합성 고분자를 구분해야 되겠네요. 천연으로 만들어지는지 합성으로 만들어지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 천연 또는 합성에 대한 수지와 섬유와 그리고 고무, 즉 천연 수지, 천연 섬유, 천연 고무와 합성 수지, 합성 섬유 그리고 합성 고무로 나눌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특히 이 합성 수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은 또다시 열에 의해서 쉽게 녹을 수 있는 열 가소성 수지와 열에 의해서 잘 녹지 않는 열 경화성 수지로 또 그렇게 구분해봐야 되겠네요.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론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 만드는 중합 방법은 첨가 중합과 축합 중합 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 볼 것은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 수지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첨가 중합이라는 것은 이중결합을 풀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낼 때 그게 첨가 중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소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놈들 우리는 에틸렌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에텐도 맞는 말이고요. 에틸렌, 관용용으로 에틸렌 쓰고 있습니다. 이 에틸렌과 또 다른 옆에 에틸렌 사이에 요 이중결합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요 단체 사이에 새로운 단일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겠습니다. 즉 첨가 중합이 되면은 하겠네요. 여기 다 수소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N 많잖아, 반복되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 때에는 이런 단위체에다가 앞에 폴리를 붙이면 폴리 단위체 이름을 붙이면 고분자 이름이 명명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하면 에틸렌이 반복됐구나 라고 말입니다. 첨가 중합됐구나 말입니다. 요 이중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CH3가 하나 더 있어요 하겠습니다. 요거 프로펜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관용으로 프로필렌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첨가 중합을 하면 탄소가 단위결합하면서 여기에 CH3가 더 붙겠네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많은 하겠습니다. 폴리 프로필렌 이런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탄소 안에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여기에 벤젠 고리가 붙었다고 해볼게요. 얘 이름은 스타이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반복되면서 벤젠 고리가 있으면서 반복되게 많은 하겠습니다. 이거 폴리 스타이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음이 스타이렌 하는데 뭐 스티렌이든 스타이렌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스토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으로 만들어진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 수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녹아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활용마크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PE 폴리에틸렌, PP 폴리프로필렌, PS 폴리스타이렌 돼 있는 이런 재활용마크 있잖아요. 다른 이런 것들이 나가겠습니다.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 수지, 열의 약한 열 가속성 수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쓰면요 염소가 들어가요. 물론 단위체는 이렇게 염소가 있었겠죠. 이해됐습니까? 요런 염소가 들어온 놈을 이름은 염화비닐이라는 걸 씁니다. 염화비닐. 그럼 요거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염소라는 뜻입니다. 비닐이라는 뜻이고요. PVC가 만드는데 이 PVC는 열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PVC 파이프를 열을 가해서 뭐 굽히는 건 가능하죠. 근데 직접 태워버리면 곤란한 게 이 염소가 발암성 물질, 다이옥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PVC 파이프는 함부로 태워서는 곤란하겠습니다. PVC 전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CN 있으면 아크릴로니트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 탄소 간의 단위결합을 해서 많잖아 하면서 CN 물론 알다시피 탄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을 가진 놈입니다. 이것은 폴리아크릴로니트리라는 합성 섬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합성 섬유. 요거 겨울철 스웨터 아크릴 섬유라고 해가지고 겨울철 스웨터를 만드는데 정전기 엄청 잘 나는 그거 섬유예요. 물 흡수성 정말 없고요. 그래서 합성 공제로 첨가 중합을 통해서 합성 섬유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축합중합을 통해서 역시 합성 수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축합중합을 통해서 합성 수지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베이클라이트라 불러주는 페놀 수지예요. 페놀 수지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일단 페놀이죠. 이렇게 생긴 놈이 역시 페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페놀 사이에 폼알데하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여기 보면 잔뜩 수소 있잖아요. 그래서 축합이라는 건 뭔가 뺀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수소, 산소 이렇게 해서 물을 뺄게요. 그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오면 요 사이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CH2가 나왔네요. CH2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놈들은 길쭉하게 연결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다 마찬가지인데요. 탄소 간의 이중결합이 풀어지면서 단위가 만들고 또다시 이렇게 또 만들고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겨요. 사슬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진 사슬들은 열에 의해서 약해요. 열 가수성이에요. 반면 페놀수지가 만들 때는 수소 위치가 여기만 수소 있습니까? 하면 이쪽에 다 있죠. 그래서 물이 빠지는 자리가 굉장히 많네요. 거대 그물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입체 구조에서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페놀 수지는
페놀 대신에 요소를 넣으면 요소 수지가 됩니다. 포말덴은 똑같을 거예요. 페놀 대신에 멜라닌 넣고 역시 포말덴을 넣으면 멜라닌 수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열에 강해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런 전선 콘센트라든지 열에 강한 그런 데다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열 경화성 수지의 페놀 수지라든지 여러분들 식당에 보면 앞접시로 나오는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요소 수지로 만든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열에 굉장히 강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약간 그릇만 생길 뿐이지 타거나 녹거나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첨가중합과 축합중합을 통해서 합성 수지를 만들면서 열 가성과 열 경화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과학을 공부하면서 쌤이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까? 라고 외우는 거는 좀 지양하고 있는 게 쌤 수업의 방법입니다. 쌤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게 첨가 중합을 통해서 합성 수지를 만들면 열 가소성 100%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통해서 플로린이 이렇게 붙은 놈이 있거든요. 이게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면 이쪽에 다 플로린이 있는 엄청난 하나 하겠습니다. 테프론입니다. 프라이팬에 코팅한 거 있잖아요. 프라이팬 코팅 이런 것들이에요. 프라이팬 코팅인데 얘는 열에 얼마나 강하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첨가 중합을 통해서 합성 수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열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부분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합성 수지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이제 섬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섬유. 일단 대표적인 우리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섬유 면이 있죠. 면. 즉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연 섬유는 대표적으로 면, 셀룰로스입니다. 이 셀룰로스는 베타 포당이 축합중합을 하게 되는데요. 포당이 여기 탄소가 잔뜩 있는 그런 육각구조잖아요. 그러면서 하이드로시가 잔뜩 있게 되는데 하이드로시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 있으면 이게 알파 포도당입니다. 이러면 알파 포도당 되고요. 하이드로시가 이쪽에 엄밀히 말하면 이 탄소가 이쪽 6개의 탄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포당 위치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바로 228쪽이 나오네요. 이 놈은 베타 포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 포당과 베타 포당을 살펴볼 때 알파 포당은 하이드로시 위치를 볼 때 이거 90도 꺾어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파 느낌 날 겁니다. 참고로 알파 포당과 베타 포당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슬형으로 풀리면서 CHO 포민기가 보여서 응골 반응, 펠링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 포당끼리 결합을 시켜볼까 하겠다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H하고 OH하고 물 빠지겠네요. 그렇게 물 빠지고 나면은 에테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테르, 산소에 단위가 2개 있는 에테르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글루코스, 이 셀룰로스에는 글루코스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글루코스 결합을 통해서 계속 쭉 연결되겠죠. 얘는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글루코스 결합이 쭉 연결되면서 셀룰로스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 얘네들은 하이드록시 요것만 표시했지 하이드록시가 꽤 많이 있어요. 하이드록시가 많다는 것은 물하고 친수성계가 많다는 것은 흡습성이 좋아요. 물 잘 흡수해요. 그래서 소스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게 저런 면, 셀룰로스가 되겠습니다. 면, 셀룰로스 말고도 천연 섬유로서 비단, 실크가 있죠. 또는 털모자입니다. 털, 양털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울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들이 축합종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아미노산은 카복시드와 아민기의 산성파토와 염기성파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양쪽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소가 있고 알킬 종류 되겠죠. 또 다른 아미노산은 역시 써볼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 NH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이에서 물 빠지는데요. 이렇게 OH하고 H 물 빠지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드신다면 CONH 안에서 요걸 볼 수 있겠죠. 여기 파트에 CO와 이쪽 파트에 NH, CONH 요 결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단백질을 만드는 요 CONH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섬유를 만들 때 있어서 면 셀룰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베타포난이 축합종합을 통해서 셀룰로스를 만들었겠고 아미노산들이 축합종합을 통해서 단백질, 비단, 실크, 울 이런 섬유를 만드는데요. 이게 천연섬유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천연섬유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도 세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량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이제 합성섬유를 만들게 되는데 합성섬유 조금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합성섬유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벤젠고리가 있고 이쪽에 COOH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쪽은 메틸 다이아민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네요. 이쪽은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습니다. 에틸렌 글리콜 또는 에틸렌 글라이콜 발음은 하지만 하이드록시가 양쪽에 두 개 붙어 있고요. 이쪽에 카복시가 양쪽에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복산과 알코올 사이에서 에스터 반응이 일어나겠죠. OH, H 이렇게 해서 물 빠지겠네요. 그렇게 물 빠지고 나면 이쪽에서는 CO 파트와 이쪽에서 O 파트가 남고 이쪽에 CH2, CH2 반복되고 O. 그럼 이쪽에도 또다시 CO, O 하면서 또 벤젠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에스터 결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섬유를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라는 이름을 쓰고 대표적으로 이게 텐렌이라고 불러주는 놈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에스테르
섬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조 비단이라는 걸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촉감이 부들부들 하고 매끄럽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 섬유 만드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것도 역시 물 빠지는 축합 중합을 이용하게 된 거죠. 물이 빠지는 축합 중합이 이용되겠습니다. 반면 또 다른 걸로 CH2가 뭐 6개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NH2 이쪽에 NH2 역시 아민기가 준비됐고요. 이쪽에서는 CH2가 한 4개 정도 짓고 여기에 COOH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COOH 이렇게 해봤습니다. 카복시기하고 아민기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죠. 카복시와 아민기 사이에서 물 빼겠습니다. 예, 역시 H하고 OH에서 물 빼겠습니다. 그렇게 물 빼고 나면 남는 거는 이쪽에 CH2에 6개 하고 NH 이쪽에는 CO5가 남네요. 여기 CH2 4개 하고 이쪽에도 또 다시 보면 CO, NH 하면서 또 쭉 가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CONH의 이 결합을 단백질에서 하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게 단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펩타이드 대신에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즉 얘는 결국에 폴리 아마이드계 섬유라고 할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나일론 됩니다. 나일론 만드는 방법이 꼭 요거 하나뿐만 아닌데요. 나일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마찬가지 페닐렌이라고 불러주는 이놈도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합성 섬유로서 주로 에스테르계 섬유하고 나일론계 섬유로 그렇게 아마이드계 섬유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외워라는 뜻은 아니고요. 고분자의 어떤 형태를 던져줬을 때, 예를 들어서 고분자 이런 걸 던져줬을 때, CONH 결합이 보이잖아.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끊었을 때 이쪽에 H하고 이쪽에 OH가 있는 가까이 단체가 있었겠지. 이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COO 파트, 에스테로 반응을 봤다는 것은 에스테로화 결합을 봤다는 것은 이 사이를 끊었을 때 OH가 있는 것과 H가 있는 것의 각각의 단체가 있었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물이 빠졌겠지. 축합중합이 일어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글루코스 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를 끊었을 때 OH 물이 들어오면서 한쪽에 OH 한쪽에 H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일 결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잔뜩 있어. 그렇다면 얘는 처음에는 뭐였다? 탄소가 이중 결합이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첨가 중합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얘 이름이 스타이렌이라는 이름, 단수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 고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달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고분자에서 천연 수준은 실제로 송진 정도 수준이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합성수지로 합성수지 플러스대어 불러준 놈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섬유, 물론 우리도 천연섬유도 입고 있고 그리고 합성섬유도 입고 있죠. 마지막 남은 것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일 것 같네요. 고무나무 수액에서 나오는 천연고무의 대표적인 단위체는 이런 놈입니다. 수수자리들 위치를 표시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얘하고 또 다른 단위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겠는 거죠. 여기 이중결합을 쓰잖아요. 이중결합 풀어지고 풀어집니다. 이중결합 풀어지고 풀어집니다. 여기도 이중결합 풀어지고 풀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가 1, 2, 3, 4 네 번째 탄소 사이에서 보면 이중결합 풀어지니까 단일결합이 되겠습니다. 이중결합이 이쪽에서 풀고 이쪽에서 풀기가 얘는 단일결합에서 추가적으로 결합선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CH3 있겠네요. 이쪽은 똑같죠? 이렇게 놓아서 이 사이에 결합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이소프타디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게 일반적인 천연고무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단체들 사이에서 쫙쫙 풀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합성고무, 대표적인 합성고무가 탄소 이중결합이 두 번 있네요. 얘 이름은 부타디엔이라는 물질입니다. 요즘에는 부타 대신에 뷰타, D 두 개를 뜻하는 이것을 다이, N은 알켄 이중결합이 두 번 있는, 그래서 뷰타하면 탄소가 4개, 다이라는 것은 두 번 있대요. 뭐가? N, 알켄이 두 번 있대.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13이라는 뭐 말을 쓸 수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부타다이엔이라는 이런 물질이 준비되겠네요. 이것과 추가적으로 이중결합의 벤젠골을 붙이는 이거 스타일렌이었죠. 요것들이 이제 반응을 한번 시켜볼까 싶습니다. 이중결합이 풀었어요. 이중결합이 풀었어요. 여기도 이중결합이 풀었겠네요. 요 탄소 1, 2, 3,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쓰는데 이중결합 풀어져서 단일결합. 여기는 양쪽 이중결합 풀어지면서 이중결합. 요건 풀어지면서 단일결합. 이쪽 탄소는 탄소 사이에 단일결합됐고, 자, 요 전자 넘어오고 이 전자 넘어와서 얘 둘 사이에 추가적으로 단일결합. 벤젠고리가 있었습니다. 실상 이 벤젠고리 위치는 이쪽으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잖아라고 하겠습니다. 부나 부탄, 탄소 4개짜리 부탄에서부터 출발했겠고 부나 S 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렌이 준비됐던 고무죠. 이해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런 류의 고무가 나왔을 때 뭐야 단체 어떻게 생겼어? 에 대해서 아마 이쪽하고 이쪽 두 가지 단위체들 사이에 이중결합 파박 풀어지면서 만들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첨가중합이고 단위체가 한 종류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걸 공중합 또는 혼성중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첨가중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229쪽까지 해서의 얘기들이 뭐 어느 정도 소개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가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체를 한 번씩 그려보시고, 알겠습니까? 모든 걸 다 이쁘게 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물이 빠지는 위치라든지 이중결합이 이렇게 풀어지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푸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23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개념 다지기라든지 그 뒤쪽의 유형익히기 계속 풀면 되겠습니다. 풀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하십시오.